인가처분에 하자가 없으면은 인가처분은 다툴 수가 없죠. 때문에 보충행위고 보충행위에 해당한다. 갑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이해관계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이고, 인가처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은 인가처분은 다툴 수 없고, 여기 그 사업시행계획을 다퉈야 되죠. 네, 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거 이렇게 하고, 사업시행계획 하자가 있는 게 이게 인가됐다고 해서 이게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은 사업시행계획을 다투면 된다. 인가에 고유한 하자가 없으면은. 12번 행정행위의 내용.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설권적 처분이고요.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관할청의 임원 취임 승인 행위, 네, 보충해 주는 거고,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 강화상 특허 3번이 틀렸죠. 네.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이것도 특허. 네. 4번은 맞네요. 13번 건축 허가. 건축법에 이거 의제 있죠. 건축 이거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거. 건축허가 신청이 부합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죠. 네, 다 만족을 해야 그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다 개별 법령들에서 다 기준들이 만족하는지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어떤 한 기준이 부합하지 않으면은 건축허가 거부할 수 있어요. 인허가 의제 효과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네, 건축법에 규정돼 있죠. 관련된 인허가 한정되고 맞고요. 개발행위 허가 요건의 미비로 건축허가가 거부된 경우, 예, 건축허가를 다투면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의제되는 효과고 이 메인을 다투어야 됩니다. 본래 허가 신청한 거. 그래서 개발행위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이게 요건이 미비돼서 이걸 이유로 거부됐다고 하더라도 얘를 다투는 게 아니라 본 게임을 다투어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A시장이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는 통상적 인허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 처분, 네, 행정처분이죠. 주절 내용,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 표시되는 거, 네. 공무원 내부 간의 지시나 그런 명령이나 그런 사항이 아닌 이상은 국민한테는 공표를 해줘야 되죠. 관부에 게시를 하든지, 관부에 고시하든지, 송달을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신문에 공고하든지 해야죠. 그다음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에 지방 법무사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0 약간 나름 최신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채용 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이건 항고소송의 처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3번이 틀렸네요. 판례를 그냥 틀린 걸 하나 갖고 왔네요. 경찰 시험에 왜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관련 이거를 이렇게 했는지 별로 경찰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3번이 틀렸다. 이거는 판례 잠깐 보고 갈까요? 어디까지 했지? 네, 2020년도 판례고요. 지방 법무사회가 이런 그 공법인으로 보아가지고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 보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무원 채용 이렇게 승인하고 하는 거를 항고소송의 처분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채용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러면 그 거절당한 그 사무원으로 채용되고 싶어하는 사람, 그다음 이 법무사 양쪽 다 그 원고 적격이 있어요.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뭐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무사회에서 이렇게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법무사 합격하면은 그 대한 법무사회에 가입비 내야 되고, 그다음 본인이 속할 지방 법무사회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다가도 또 가입비 내야 됩니다. 이중으로 양쪽에다 내야죠. 3번이 틀렸고, 4번도 최신 판례 2019년도 판례인데, 예,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 이렇게 하는 경우에 당연히 재량행위죠. 예, 우선 협상자 지정. 예, 우선 협상자 지정 사안이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예. 별다른 건 없죠. 15번 선결 문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게 아니고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렇다. 공정력. 되게 간단하지만 이런 거 이렇게 쏙 바꿔서 냈네요. 1번 틀렸어요. 징수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을 부당이득 판단을 청구한 경우,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근데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법원에서 그 예를 들면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해가지고 뭐 부당이득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죠.
네, 하지만 당연 무효의 사유가 있다. 과세 처분이 당연 무효이다. 그러면 민사법원이 판단해가지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을 해야 되고 2번은 맞죠. 그래서 취소에 의해 손해를 입은 자가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민사법원은 미리 항고소송을 통해 행당 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이거 대꾸로 이거 많이 나오는 판례죠. 이것도 반드시 그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국가배상 이거 청구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취소 판결 없이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3번 맞는 거.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해서 운행을 했는데 이 처벌을 하려면 당연히 그 운행 정지 명령이 적법한 행정처분이었어야 하죠. 만약 이거 자체가 적법한 행정처분이 아니었다. 그럼 국민으로서는 이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면은 명령 위반죄라는 것도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죠. 국민이 이걸 따를 의무가 없으니까. 적법하지 않은 행정청의 명령에 대해서 국민이 따를 의무는 없죠. 적법한 명령에 대해서 국민이 법을 따르고 하는 거지. 법을 따르고 네,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성립할 수 없다. 맞다. 이것도 판례 15번 판례가 공정력.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해도 중대하고 명백하게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아까 당연 무효면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의 이유를 부정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서 공정력 되게 중요하죠. 네, 2차에서는 이거 그대로 답안에다 써줘야 되는 판례고요. 공정력이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 아니고요. 적법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 아닙니다. 틀렸고 16번 없네요. 16번 처분의 취소 철회 변경 옳지 않은 거.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례량을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상위법률이 위배된다는 사정은 그 조례의 규정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죠.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에 대한 근거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그랬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명백하지 않다. 이것도 대법원이 하기 전까지는 명백하지 않다. 같은 겁니다. 취소 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제기기간을 경과해서 이미 확정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위헌 결정에 소급표가 미치지 않는다. 맞죠?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에 기한 과세처분 위헌 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확정되었으며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 이건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위헌 결정 났잖아요. 그러면 그 후속 처분은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되죠. 그게 내려진 바 없다고 해가지고 이후에 체납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틀렸죠. 체납처분은 무효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죠. 이거. 네. 17번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지 않는 것. 대집행의 각 절차는 계고 실행 비용 납부 오랜만에 보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대집행 각 단계가 총 4단계인데 각 단계는 모두 하자가 승계되죠. 그러니까 승계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가는 고르면 안 되겠네요. 네, 가는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입니다. 네, 가는 답이 아니죠. 선행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승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답을 골라줘야겠죠. 승계되지 않는 걸 고르는 거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와 수용 재결 이거 승계되죠. 그 때문에 가하고 다는 고르면 안 되겠네요. 나하고 라가 답인가 봅니다. 직위 해제와 직권면제 이것도 승계 안 되죠. 행정법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그냥 단골 기출이죠. 18번 행정행위 부관 옳지 않은 거. 부담은 행정청이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죠. 부담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이전에 상대방이 협의하여 이렇게 행정처분하면서 일이 부과할 수 있죠. 이 판례를 답을 바꿔냈네요. 1번 틀렸어요.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어요.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이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 붙이거나 이렇게 해야죠. 목적을 지금 달성할 수 없는 경우니까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들을 해야죠. 당연히. 부관 중에서도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단독으로 소송이 된다.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대상이 될 수 있다. 그쵸. 부담의 아주 고유한 특성이죠. 3번 맞죠.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부담이 이행을 사법상 그거와는 관련이 없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네, 판례 그대로죠. 네, 4번 맞죠.